장 마감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마이너스권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이렇게 마이너스권을 헤맸는데 장 초반에 낙폭 키우다가 오후장에 조금씩 또 낙폭이 만회되는 흐름이어서 이 패턴이 주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 대비로는 0.38% 정도 하락하면서 2,442포인트 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는 이것보다 더 밀려 내려가면서 2,428포인트 오늘 저점이었네요. 그런데 오후장에 조금씩 만회되는 흐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상으로 봤을 때요. 거래소 쪽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낙폭을 만회해 주는데 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0.65%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완성차 쪽이 그래도 후반 탄력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대형주 몇몇이 선방해주면서 낙폭 만회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눈에 띕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으로는 0.45% 정도 마이너스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4포인트. 물론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꺾이기는 했지만 800선 라인 때는 종가 기준으로도 지켜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804.04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의 특징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 다소 좀 뚜렷하게 엇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업 섹터, 그러니까 엔터라든지 플랫폼 쪽, 게임, 이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장에서 장중한테는 7% 넘게 크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는데 현재 한 5% 정도 밀려 내려가며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넷마블이라든지 W게임즈 이쪽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종목군들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삼성전자 좀 전에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갈등 그 중심에 대만이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와 대만의 경합도가 높은 산업,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요, 미국에서 이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제한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는 특히나 삼성전자는 TSMC와 또 경합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중국 내 메모리 칩 제조사에 장비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라는 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좀 들썩이는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찾기 분주하게.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금리를 어느 정도나 올릴까?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얘기 좀 주로 했었고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이런 부분들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국제 유가는 이제는 또 100달러 선 부근까지 꺾여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하락 추세 뚜렷하게 만들어내면서 이 부분보다는 시선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 한껏 쏠려 있었다면 조금씩 또 이동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한번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일본도 우리랑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다가 낙폭을 확대를 하는 오전장,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또 바닥권 내에서 횡보를 했던 오후장,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일본 많이 밀렸습니다. 1.42% 하락했고요. 27,594.73엔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8,000엔 선 부근까지 부지런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다시 28,000엔 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가는 모습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패턴은 우리와 비슷하게 오전장은 낙폭 키우고 오후장 저점 부근 횡보였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장중 한때 3,200선을 잠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오전장에 3% 가깝게 밀리고 그랬었거든요. 오후에는 그래도 낙폭이 조금은 만회가 됩니다. 상해 종합 현재 1.71% 하락하면서 3,20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심천 쪽도 1.6% 정도의 하락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 쪽도 좀 보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마이너스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는 2%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고요. 대만은
좀 일찍 마감이 되죠. 2시 반에 마쳤습니다. 1시간 전에 마무리된 바 대만 갑권지수는 1.56% 하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 밀리기는 했지만은 지금까지 전해드린 데이터에 따르면은 한중일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덜 밀렸습니다. 대만 포함해서요. 이어서 미국의 야간 선물도 한번 보시죠. 미국의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0.39% 현재 구간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네요. 과연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막 크게 요동을 치면 더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환율은 안정적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70전 올랐거든요. 많이 안 올랐습니다. 1,30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밴드는 1,304원에서 1,310원 선이었습니다. 6원 정도의 밴드폭 보여줬고 오늘장 소폭 오름세 나타내면서 일단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연속적인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은 살짝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마감 상황은 어떤지 지금부터 화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무려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5% 조금 밀려났습니다. 0.52% 밀렸고 포인트로 12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거래 대금은 7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고요. 2,440포인트 조금 못 미쳤습니다. 2,439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정오쯤까지만 해도 계속 내려오면서 2,428포인트를 이렇게 저점으로 잡고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낙폭을 그대로 좀 줄여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오장에 계속 낙폭 줄이면서 2,440선 그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도 보시죠.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히 뚜렷하게 많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보시면 될 텐데요. 역시 기관 쪽에서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자,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뚜렷하게 하락하는 업종이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보실까요?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1.61% 이쪽 빠졌죠. 사흘 연속 강했다가 오늘 나흘 만에 내려왔는데요. 낙폭이 제법 나왔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내리는 업종이 철강 금속이었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 1.34%, 서비스까지 1.33% 비슷하게 이쪽에서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 종이 목재 업종과 화학 업종이 나란히 1.2%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몇 업종이 없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음식료품 업종, 운송 장비 업종 딱 이 두 종목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음식료품 업종이 0.59% 올리는 모습, 어제장에 조정받는 모습을 좀 돌려내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운송 장비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같이 완성차 쪽에서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해주면서 이쪽에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건설주들 중에서도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한 모습 눈에 띄었죠. 자, 그래서 건설주 소폭이나마 올려 잡습니다. 전기전자 0.01% 올렸고요. 반대로 비금속 광물업종부터는 0.01% 조금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투톱의 움직임, 방향성이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이쪽은 사흘 만에 올라서는 모습이었죠. 0.65% 올려 잡으면서 61,7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쪽은 빨간불 켰는데 아쉽게도 SK하이닉스 연속적으로 좀 밀립니다. 이쪽은 무려 닷새째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죠. 전장 대비 이쪽 0.62%가 또 내려갔습니다. 96,500원 오늘장이 종가가 됐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이 좀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틀째 약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장 대비 0.6% 밀렸죠. 41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 어제장만 해도 뚜렷한 강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또 나란히 내렸습니다. LG화학이 일단 0.49% 소폭 내려가면서 61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 낙폭이 조금 더 눈에 띄었죠. 2% 가까이 내렸습니다. 57만 2천 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도 보시죠. 둘 다 좀 내려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죠. 이쪽에서는 전장 대비 1.37% 내려가는 모습, 86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셀트론도 가보시죠. 셀트론 이틀 연속 내려갑니다. 전장 대비 0.8% 내려가면서 18만 6천 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주들도 보시면 네이버는 그나마 좀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정확히 보합해서 거래 마쳤죠. 25만 9천 원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 쪽에서 유난히 좀 약한 모습, 거의 3% 가까이 크게 좀 내려갔습니다. 7만 1,800원에서 오늘장 아쉽게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죠. 계속해서 자동차 쪽에서는 요새 주가 흐름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밀리는 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해주는 쪽이 바로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차는 전장 대비 0.26%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었죠. 강보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19만 6,5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기아도 오늘장 올랐습니다. 1%가량 상승하면서 8만 1,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되는 흐름 양호하게 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보시죠. 아쉽게도 현대모비스는 소폭 밀렸습니다. 0.4% 내려가면서 22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 보시면요. 이쪽은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1만 9천 원이 오늘 종가였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어제 이어서 오늘 연속적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장도 거의 2% 가까이 내림세였죠. 23만 5,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첫 번째,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곧 대만에 도착할 거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미국에서도 지지가 않습니다. 펠로시 의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마다 미중 갈등 우려감이 나올 때마다 중국에서 히토류를 이런 희귀 자원을 무기화할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죠.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오늘도 장 후반까지 강세가 이어지진 않았고요. 대부분 이렇게 음봉이 기록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유니온이 3% 가까이 올랐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10% 이상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나머지 종목들은 장 후반 들어서 힘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나마 티플렉스가 6.5%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 동국 RNS 노바텍까지 올랐지만 세노텍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죠. 오랜만에 mRNA 백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의 원료 의약품에 첫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었죠. 특히 거래소에서 대표적인 이연제약의 경우에는 장중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4.2%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코스닥에서 대표적인 종목이죠. 서린바이오가 17% 급등세를 보이면서 1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아이진이나 셀루메드 같은 관련주들도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요새 숨죽여왔던 건설주들 중에서 일부가 수주 소식과 함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이죠. 자, 오늘장에서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 사업의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3.7% 뚜렷한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일성건설이나 범양건영 같은 종목이 지난달 그러니까 최근에 이 수주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자, 이 밖에도 건설 관련해서 건자재 관련주들 오늘 강한 종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LX하우시스 3.5%, NX는 거의 8% 가까이 급등이었고요. 이 밖에 시멘트 쪽에 아시아 시멘트나 고려 시멘트, 성신 양회까지 뚜렷한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도 엿새 만에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4%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포인트로도 3.27포인트가 빠졌죠. 거래 대금은 6조 원이 좀 넘어섰습니다. 종가상으로 800포인트 위에서 80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거래소와 마찬가지입니다. 12시 구간까지는 계속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시 구간에서 800선도 이탈하면서 799포인트 찍고 그 지점을 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계속 좀 줄여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다시 800선 위로 올라오면서 종가상으로 800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팔자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도 500억 원 가까이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뚜렷하게 홀로 사들였죠. 1,500억 원 이상 개인은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먼저 2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로 일제히 오늘 하락이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과 LNF 양극재 종목들이 나란히 밀렸죠. 에코프로 BM은 1.72% 내렸고요. LNF 0.8%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전해질 종목인 첨보까지도 오늘은 약세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첨보도 1.15% 내리면서 24만 4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죠. 에코프로 는 그래도 강했습니다만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의 강세에 조금 밀려서 시총 순위 자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쪽 그래도 1.2% 올렸다는 점 확인을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로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이 오늘 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8% 조금 밀렸죠. 약보합권들은 보여줬고 셀트리온 제약도 1%가량 밀리면서 82,9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HLB 오늘장 그래도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이었죠. HLB가 3.2% 올라오면서 42,8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이 강보합권 수준에서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63,000원 종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진단키트주인 시젠도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0.6% 올리면서 39,350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큰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죠. 종가 보시면 카카오게임즈는 강보합 수준에서 58,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파워베이스는 반대로 0.5% 소폭 하락이었습니다. 52,4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 보겠습니다. 조금 엇갈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뚜렷하게 상승이었습니다. 전장 대비 2.8% 거의 3% 가까이 올랐죠. 이쪽은 76,700원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시총순위 다소 좀 높였고 반대로 CJ ENM은 0.5% 빠졌습니다. 10만 원도 약간은 위태로운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반도체 종목인 리노공업이죠. 어제와 달리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가까이 밀리면서 13만 1,1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바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사실 어제장부터 모처럼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로봇주들인데요. 자, 오늘은 모처럼 강력한 이슈까지 한 대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도입 소식이죠. 이미 지난달 7월 달부터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2030년부터는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력을 대체해서 로봇들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급격히 쏟아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이 유일 로보틱스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솟구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그리고 장 종가상으로도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죠. 31,7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을 하게 됐고 이 밖에 T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했죠. 그리고 휴른 로봇과 유진 로봇도 강세 이어졌고 로보티즈와 로보로봇까지 로봇 관련된 이 글자만 들어가면 모조리 강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해성 TPC 10%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종가상으로도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RS 오토메이션, SPG 그리고 스맥부터 TPC까지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에 모조리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보시면 방산 관련주들도 이어서 보시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를 방문해서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방산주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가장 강했던 게 퍼스텍인데 이쪽은 로봇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특히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이 밖에 거래소에서 한화시스템과 휴니드 강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빅텍과 한일단조, 스페코 같은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